당신이 가서 나를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. 나를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. 나라를 구해달라는 얘기야. 어마어마한 대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. 그 당시 정치인들은 참 똑똑하고 현명해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제가 정치 40년 정치 인생에 대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걸 좀 털어놓으려고 해요. 오늘은 제가 이홍구 전 대표를 만나서 노태우 정권 시절에 북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남북 기본 합의서가 그때게 그렇게 통과가 돼 가지고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, 김정은을 만나서 어떤 협상을 해와도 항상 그때 만들었던 노태우 때 만들었었던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토대로 한 그러한 말하자면 합의를 하는 이런 어떤 남북 간의 안전이 거의 기본 틀을 만들게 되었는지 당시에 그리고 우리하고 적성국가, 적대국가였었던 소련과 중공과 어떻게 수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인지를 포함한 제일 중요한 거, 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북한까지 전체를 다 우리 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북한을 나라로 인정을 해가지고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됐는지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?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는 정말 하나하나가 그냥 완전히 그 천지가 뒤바뀌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궁금했어요.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제 탄핵되신 이후에 제가 너무 절망적이고 그래서 배낭을 메고 전국을 세 바퀴를 그것도 시외버스만 타고 돌아다니면서 마음도 사귀고 또 앞으로 구상도 하고 또 지역에 좋은 분들 얘기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다녔었어요. 그러다가 세 바퀴를 돌고 나서 내가 이렇게만 보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 때 얘기는 합니다만은 또 당대표를 그만두고 났을 때입니다만은 우리 현대사의 굉장히 큰 사건이 주역이고 또 주인공들이었었던 분들을 만나가지고 언론에 나지 않는 그런 현대사의 뒷배경 얘기들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그런 궁금증 때문에 그 당시 그 주역을 역할을 했던 이홍구 총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. 총리님, 저 새누리당 당대표였던 이정현입니다. 제가 좀 총리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제가 드러나야 될 역사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찾아뵈려고 합니다. 죽기는 내가 왜 죽어?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이 대표가 나한테다 전화를 했지? 보자. 그 아주 저를 굉장히 반겨주셨습니다.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질문을 했더니요. 겨울이었었는데 그냥 외투를 딱 벗으시고 그때부터 3시간 반 동안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. 사실 어마어마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국민들로부터 또 좀 지탄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언론도 주목을 해보지도 않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었는데 이걸 물어주니 신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. 갑자기 베트남이 이제 저런 식으로 전쟁이 끝나고 또 저 동구권이 완전히 공산 동구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면서 러시아로 바뀌고 개방 정책을 펼치고 중국이 등소평이 응묘백묘론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정말 막 그 공산권에 사회주의권에 북방에 어마어마한 대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우리 정치인들은 그 당시 정치인들은 참 똑똑하고 현명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닥치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태풍에 대비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밖에서는 이홍구 중심으로 한 많은 학자들과 행정공무원들이 또 청와대 내에서는 김석희 수석을 포함한 또 그 팀들이 또 국정원에서는 그 당시 안기부였겠죠. 거기에서는 이제 서동권 원장을 중심으로 이런 팀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도 하고 대책을 세워서 한 게 아까 그런 북방 정책을 이제 딱 준비를 합니다. 거기에 박철원 의원도 많이 주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안이 만들어졌고 노태우 대통령께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.
자,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최종, 그 중간에도 많이 보고를 받았지만 최종안이 결정됐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뜬금없는 지시를 하십니다. 야, 이거 박혀 나가기 전에, 한 줄도 나가기 전에 상김한테 가서 이걸 먼저 보고를 해. 라고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. 그거 맞는 말이다.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게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안도 국회가 통과되고 이게 진행될 거 아니냐. 그거 맞다. 그래도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. 밖에 나와 가지고 이분들이 회의를 합니다. 누구한테 먼저 가지? 하도 이 세 김들이 막 서로 다투고 자존심 싸움을 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안을 낸 게 의석순으로 가자. 그 당시 의석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평민당이었었고,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먼저 찾아가서 뵙고 설명을 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. 북방정책을 라고 보고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분 특히 북한 쪽이나 이런 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. 엄청난 질문을 해야 되더랍니다.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동지들. 갑자기 동지들이라는 표현. 동지들.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게 돼서. 나는 찬성이야. 나는 100% 찬성이야. 근데 말이야. 김영삼이 문제야. 김영삼은 갈피드면 막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먼저 왔다고 하지 말고 이 좋은 일은 꼭 이게 정책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분한테 처음 온 것처럼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. 깜짝 놀랐답니다. 이분들이 다투고 싸움만 한 줄 알았더니 국익 앞에서는 이런 면도 있었구나.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가서 처음 온 것처럼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. 김영삼 대통령이 조금 딱 듣더니 야,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됐어? 난 찬성이네. 이대로 하자. 근데 저거 말이야. 김대중이 저것이 문제야. 틀림없이 김대중이는 반대할 거야. 전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반대만 하거든. 그래서 나한테 왔다고 하지 말고 거기 처음 간 것처럼 가서 그렇게 보고를 해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.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요. 그 당시에 이용구 총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내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자기 그 얘기 처음 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대요. 국가의 어른들, 국가의 정치인들이 국익 앞에서는, 큰 국익 앞에서는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고맙더랍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. 가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했고 야당도 또 적극 참여를 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북방정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. 조금 길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용구 총리를 영국 대사로 보냈답니다. 영국 대사로 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더래요. 김대중 총재가 말이야 그쪽으로 아마 가서 좀 머무를 것 같아. 그래서 완전히 국가 원수 모시듯이 각듯이 좀 모셔주세요 라고 영국 대사인 이용구한테 부탁을 하더랍니다. 그래서 이용구 그분 말씀에 의하면 와서 계시게 될 옥스포드 가서 기숙사도 점검하고 심지어는 벽지까지도 다 진두지휘해서 바르고 학교도 모든 불편 없이 다 해놓고 입국할 때에는 국가 원수급들한테 하는 것처럼 먼저 올라가 가지고 영접을 해서 모시고 내려와서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모셨답니다. 그런데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어요. 그래서 본인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많은 일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난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용구 총리한테 얘기를 합니다. 이 총리가 미국 대사를 좀 맡아주셔야 되겠어. 안 됩니다.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. 내가 많이 지쳤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분들 하시죠. 짐짓 화를 내는 척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. 이 사람들아. 당신들 말이야 양심이 있어야지. 당신들이 IMF 맞이하게 해놓고 이렇게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해놓고 미국에서는 나를 다 반미주의자로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이거 극복하는데 미국 도움 없이 안 됐잖아. 그런데 미국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도 인맥이 네트워킹이 튼튼한 당신이 가서 나를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. 나를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? 아니라 나라를 구해달라는 얘기야. 할 수 없이 그냥 큰절을 하고 또 그걸 받아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참 격세지감이죠. 요즘 정치인들하고 그 당시에 이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영삼,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로 김종필 총리님 그때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당연히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게 야당 역할이죠. 해야죠. 그렇게 하면서도 도울 때는 돕고 또 미국의 도움을 받을 때는 과감하게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인사까지 해가면서도 또 인사를 하고
그런 식으로 또 정적이 가는데 말이야 대사를 시켜가지고 모든 걸 다 돌봐두도록 직접 전화를 해갖고 지시를 하시고 이런 정치 한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까? 제가 정치하면서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